안녕하세요. 치슬생입니다. 혹시 밤마다 목구멍으로 신물이 넘어오고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정말 지긋지긋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라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고통을 단 7일 만에 잠재우는 정말 놀라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 냉장고에도 분명히 들어있을 양배추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에이, 양배추? 나도 먹어봤는데 아무 소용없던데요? 라고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99%의 사람들처럼 양배추를 완전히 잘못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위를 꽂히려다 오히려 위 점막을 망가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양배추로 위를 살리는 진짜 비결과 우리가 왜 그동안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그 충격적인 5가지 최악의 식후 습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지금 속쓰림이나 위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속쓰림이라고 먼저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양배추를 먹었는데도 왜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요?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 위를 고치려다 오히려 망가뜨리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 중에 하나는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실수, 양배추를 생으로 먹었습니다. 신선해야 좋다, 영양소가 파괴되면 안 된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의 거친 식이섬유는 이미 위염이나 식도염으로 약해진 위 점막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뻣뻣한 솔로 상처난 위벽을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위는 이 거친 식이섬유를 소화시키려고 오히려 위산을 더 많이 분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속은 더 쓰려지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수, 양배추를 즙으로 마셨습니다. 간편하게 즙으로 마셔야지. 바쁘니까 한 포 뜯어 마시자.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 즙은 고농축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속에 이 고농축 양배추 즙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위 점막이 자극을 받습니다. 위벽의 수분을 급격하게 빨아들이면서 오히려 위염을 유발하고 속을 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양배추를 식후에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마셔야겠다. 이미 밥과 반찬, 국물로 가득 차 있는 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양배추가 또 들어옵니다. 그럼 위는 어떻게 될까요? 빵빵해지겠죠? 위 내부의 압력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이 압력은 어디로 갈까요? 위와 식도를 막고 있던 괄약근을 밀어 올립니다. 결국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밥 먹고 양배추 먹었는데 속이 더 타는 듯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위를 살리는 4가지 비결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제가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비결, 양배추는 반드시 살짝 쪄서 먹어야 합니다.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양배추의 핵심 성분,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와 지혈 작용을 하는 비타민 K는 모두 수용성입니다. 물에 끓이거나 삶는 순간 이 귀한 영양소들이 물에 다 녹아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반드시 찜기를 사용하세요. 찜기에 물을 붓고 김이 오르면 양배추를 넣고 딱 5분만 살짝 쪄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칠었던 식이섬유는 위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지고 핵심 성분인 비타민 U는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두 번째 비결, 반드시 식전 30분에 먹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 식후가 아니라 식전일까요? 곧 들어올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물로부터 우리 위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들어오기 30분 전에 찐 양배추가 먼저 위로 들어가서 약해진 위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튼튼한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30분의 차이가 여러분의 위 건강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비결, 반드시 쌈으로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찐 양배추를 쌈처럼 혹은 반찬처럼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는 동안 우리 입에서는 알칼리성인 침이 분비됩니다. 이 침은 그 자체로 강력한 천연 제산제입니다.
이 알칼리성 침이 양배추와 충분히 섞여서 위로 내려가야만 위산을 중화시키고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점막에 잘 달라붙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 황금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식전 30분에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약 200ml를 마셔서 위를 깨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찐 양배추 손바닥 크기 3장 정도를 5분에 걸쳐 아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4가지 방법, 즉 1쪄서 2 식전 30분에 3 꼭꼭 씹어서 4 황금 비율대로 섭취했더니 7일 만에 지긋지긋한 속쓰림이 사라졌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100세 친구님, 저는 이렇게 4가지 비결을 그대로 따라서 양배추를 올바르게 먹었는데도 왜 효과를 전혀 못 보죠?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양배추로 기껏 위 점막에 갑옷을 입혀놨는데 그 갑옷을 박살 내버리는 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를 망가뜨리는 5가지 최악의 식후 습관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양배추를 트럭째 먹어도 좋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전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특히 5가지 중에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100%가 매일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를 매일같이 망가뜨리는 최악의 식후 습관 5위부터 말씀드립니다. 5위, 식후 과일 후식입니다. 밥 먹고 입가심으로 과일 먹어야지.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죠? 몸에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식후에 먹으면 독이 됩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다양한 산 성분과 당분이 방금 먹은 밥, 찌개 같은 음식물과 위 안에서 뒤섞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 안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위 안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생긴 겁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 가스가 위 내부의 압력을 높여서 결국 식도 괄약근을 밀어 열어버리고 위산을 역류시킵니다. 또한 과일의 산 성분이 이미 나와 있는 위산을 만나면 위의 산도를 더욱 높여서 위벽을 자극합니다. 밥 먹고 과일 먹었더니 속이 더 쓰리리라.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이 지난 뒤 간식으로 따로 먹는 겁니다. 4위, 식후 뜨거운 혹은 차가운 음료입니다. 밥 먹었으니 속 풀어야지, 입가심해야지 하면서 펄펄 끓는 뜨거운 커피나 녹차를 드시거나 반대로 얼음이 가득 든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식도에 불을 지르고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왜일까요? 65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우리 식도 점막을 통과하면서 점막세포를 손상시키고 화상을 입힙니다. 이 손상이 반복되면 세포가 변형되어 식도암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럼 뜨거운 커피 말고 식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요? 그건 더 최악일 수 있습니다. 커피와 녹차에 든 카페인 성분은 우리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을 이완시키는, 즉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위산이 넘어오지 못하게 꽉 잠가둬야 할 위의 대문을 그냥 활짝 열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차가운 얼음물은 위벽을 자극하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럼 뭘 마셔야 할까요? 식후 30분이 지났을 때 30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위를 살리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3위, 식후 바로 눕거나 구부리는 습관입니다. 점심 식사 후 10분이라도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혹은 저녁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하면서 소파에 바로 드러눕는 습관. 이것은 중력을 무시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위는 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식후 23시간 동안은 위산과 음식물이 가득 차 있죠. 이때 바로 눕거나 엎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의해 물이 든 병을 거꾸로 뒤집는 것처럼 위산과 음식물이 물리적으로 식도를 향해 고스란히 흘러나옵니다. 이건 소화불량을 넘어 그냥 위산을 식도에 부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밥 먹고 누웠더니 신물이 넘어온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밥 먹고 설거지는요? 설거지처럼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복부, 즉 배가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압력이 위를 쥐어짜서 위산을 역류시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식후 최소 2시간 동안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중력이 위산을 아래로 누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2위, 식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좋은 습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죠? 물론 충치 예방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밥 먹자마자 1분 안에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하는 습관. 이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입안은 음식물 때문에 산성 상태가 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위산까지 넘어와서 입안이 더욱 강한 산성 상태입니다. 이때 치약에 든 연마제 성분으로 칫솔질을 하면 산성으로 약해져 있는 치아, 에나멜층을 부식시키고 갉아내는 꼴이 됩니다. 또한 칫솔질을 하면서 구역질을 하거나 치약의 민트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나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에 물로 입을 먼저 헹궈내서 입안의 산도를 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위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양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여러분도 100%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위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식후 습관 1위는 바로 식후 소화제를 습관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네, 소화가 안 돼서 먹는 건데 그게 왜요? 조금만 더부룩하면 불안해서 소화제부터 먹었어요. 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가장 무섭고 가장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즉 습관적으로 소화제를 먹으면 우리 위는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집니다. 어차피 주인이 약을 넣어주겠지, 내가 힘들게 일할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위는 스스로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위산 농도를 조절하고 위장 운동을 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파업해버립니다. 소화제에 의존할수록 위의 본래 기능은 점점 퇴화합니다. 결국 약 없이는 밥 한 숟가락도 소화를 못 시키는 만성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악화되는 겁니다. 이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더부룩하면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었다, 너무 많이 먹었다는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소화제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끼니를 조절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정답이 보이시죠? 지긋지긋한 속쓰림이 7일 만에 사라진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양배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최악의 식후 습관을 모두 고쳤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위벽을 방어하고 위벽을 공격하던 적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기적은 7일 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5주 완성 솔루션을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천천히 바꿔보세요. 1주차에는 다른 건 다 원래대로 하시되 식후 과일 끊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2주차에는 식후 과일 끊기와 더불어 식후 음료 미지근한 물로 바꾸기를 추가해보세요. 3주차에는 식후 2시간 동안 눕지 않기를 추가합니다. 4주차에는 식후 30분 뒤 양치하기를 추가합니다. 5주차에는 소화제 대신 30번 씻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내일 아침 당장 이것 하나만 먼저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식전 30분 찐 양배추 3장. 이렇게 5주만 하시면 여러분도 30년 묵은 속쓰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5주 챌린지를 실천하시겠다면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댓글로 보여주세요. 위 건강 실천합니다 라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